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지만 오늘 네. 첫 손님이라서 네. 오시느라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저희 프로가 이제 한재원의 블랙박스라 해서 이제 네. 본인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사연은 알고 있지만 네. 이제 결혼과 이혼 네. 이제 그 소재예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사연자님의 이제 사연을 제가 좀 들으려고 모셨는데 네. 결혼과 이혼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분과 네, 맞아요. 결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몇 살 차이시죠? 저희는 12살 차이였어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결혼정보업체에서. 와, 네. 몇 살 때 만나신 거죠? 제가 35에 만났고 네. 그 전 배우자는 그때 나이가 47이었죠. 네. 나이 차이 많이 나셨네요. 네. 어떻게 결혼을? 이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했을 때는 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제 전 배우자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저는 별로 이제 나랑은 좀 안 맞겠다 이런 네. 식으로 그냥 거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굉장히 적극적인 대시로 결혼까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분은 재혼이셨지 않아요? 맞아요. 남편분은? 맞아, 재혼이었고 네, 재혼이었고 애기도 저로서는 되게 힘든 결정이었어요. 거기는 벌써 아이가 둘이 있었고 저는 뭐 그런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이도 거의 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랑은 너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막 너무 저한테 돌진? 그런 식으로 해줘서 이런 사람이면은 그냥 그런 이 사람 자체만 보지 그런 외부의 그런 장벽들은 조금 감안하고 이 사람만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혼을 하는 데에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사랑을 해준 네, 맞아요. 라는 네. 느낌이 있었고 네네. 12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네. 결혼을 선택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분이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신 건데 네. 그분의 첫 번째 이혼 사유는 뭐였나요?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 전 부인이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의부증이 좀 심하고 정신적인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의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막 거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둘이 같이 가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전 부인이 그걸 원치 않아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 전 부인이 미쳤다. 거의 쉽게 얘기하면. 미쳤다까지는 아니지만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는 없었다. 네, 그래서 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도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혼을 하게 된 원인과 그 전 배우자도 이혼을 한 원인이 저랑 같은 원인이었더라고요. 이혼을 왜 하셨어요? 저는 명백하게 제 전 남편의 외도와 흔히 어떻게 보면 뭐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요즘에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하고 그냥 좀 스쳐 지나가는 발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여자하고의 관계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외도한 여자랑? 네,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우리 둘 사이에 굉장히 어린 딸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딸이 너무 좀 파탄난 가정에서 키우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켜주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되게 멍청한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일단 가정을 지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남편을 만류도 했었고 돌아오라고도 했었고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그 여자하고 아예 속된 말로 살림을 차려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네, 저랑 모든 게 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저한테 이혼하고 싶다.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당신 행복하냐? 밥 먹다가? 네. 뜬금없이?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평소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당신 행복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행복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신은 불행한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난 행복하다고 얘기했는데도 전 남편이 네. 내가 볼 땐 당신 불행해 네, 라고 네. 얘기하더라는 네, 거죠? 네. 당신은 불행해. 자기를 만나서 불행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한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바람난지 몰랐는데 몰랐죠, 저는. 몰랐고 남편이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도 전혀 몰랐어요. 몰랐고 그리고 파고 싶지도 않았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청천벽력 같았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바람을 필 거라는 상상을 어리석게도 못했고요. 그냥 이 사람이 리프레시가 필요한가? 아니면 나랑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갱년기가 왔나? 갱년기 플러스 권태기가 올 수 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여보 당신 갱년기인 것 같아. 그리고 누구나 부부 사이에 이런 시기가 한 번씩 온다는데 우리한테 지금 그런 게 왔나 보다. 결혼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이죠? 이게 9년 만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저는 좀 남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정말 이혼이 될 거라는 상상을 안 했어요. 어차피 나는 이혼할 마음도 일도 없었고 그리고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바람인 건 언제 알게 됐어요? 바람인 거는 이제 전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큰 소리 서로 안 오가고 그냥 조용하게 합의하에 이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혼을 굳고 만류하고 안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방법을 달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사건건 이제 화를 내고 자꾸 저를 다 자극하고 제가 화를 내게끔 본인한테 화를 내서 내가 큰 소리를 치면 본인이 집을 나가는 시나리오를 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를 화내게 만들길래 남편의 블랙박스는 안 보고 싶었으나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나서 제가 한 달 보름 만에 블랙박스를 보기 시작을 했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네요. 네, 네. 근데 열기 전에도 사실 생각이 많았어요. 뭔가 있다면 내가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이제는 모든 게 끝날 텐데 나는 몰라야 살 수 있을 텐데 알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만에 하나 남편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냥 잠시 바람으로 그냥 남편이 조용하게 그쪽을 정리하고 그냥 돌아오기를 좀 기다리려고 했었죠.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감내하려고 했었어요. 블랙박스를 열었더니 뭐가 나오던가요? 여자 음성. 여자하고 남편분하고 나이 차이는? 18살 차이. 18살. 네, 네. 본인보다 6살이 더 그쵸. 어리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한번 사귀었던 사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랑 결혼하고 나서 다시 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본인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시댁 식구 중에 아가씨한테 좀 전해 듣게 됐어요. 충격이 크셨을 텐데. 저는 충격이 사실 뭐 내 자식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멘탈이 나갈까 싶을 정도였어요. 내가 살면서 아 이게 정신이 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온몸에 피가 다 거꾸로 솟아서 아 이러다가 내가 뭐 뇌출혈로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 정도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완전 정지된 상태로. 결국은 이혼을 합의 이혼인가요? 합의는 할 수 없었고요. 네. 그쪽 둘은 이혼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혼을 해서 그 여자는 어쨌든 저를 이혼을 통해서 어쨌든 그 남자 옆자리에 자기가 그 옆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주인이 되는 게 그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블랙박스 내용을 보면 언제 이혼하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전 남편도 지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시시각각 저하고의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보고를 하더라고요. 소송 이혼을 하셨죠? 네. 그쪽에서는 합의를 원했어요. 왜냐면 소송을 하게 되면 오래 걸리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그 여자도 미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이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이를 굉장히 낳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재력가기 때문에 네. 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네네. 이혼을 이제 그러면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 남편분이 처음 했던 이혼에서도 바람으로 이혼을 하셨다고 나중에는 알게 되셨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알게 됐죠. 네. 그러면 왜 합의 안 하고 소송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아, 그쪽에서는 빨리 애를 낳아서 뭐 결혼신고도 빨리 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원하더라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계속 걸리니까 그래서 저한테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저는 뭐 오기도 있었죠. 왜 뭐냐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한 그런 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화가 났던 거는 전 남편이 아이는 자기가 키우지 않겠다. 아이는 네가 키워라. 근데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아이를 줄 생각도 없지만 애 아빠라는 사람이 애도 자기가 키우지 않겠다. 당신이 키워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 거기에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합의도 해주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소송을 걸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에 많이 치우쳐가지고 판결이 나는 게 저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명분?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의 유책이 있다는 네, 걸 네. 받고 이혼을 하고 싶으셨던 네네. 거죠? 명확하게. 제가 얘기를 지금까지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하신 거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네. 결혼을 했던 건 남편의 재력보다 사랑이라는 맞아. 바탕이 돼서 결혼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믿음, 이 사람이 날 사랑해 줄 거다라는 믿음 하나를 맞아요. 가지고 결혼을 했고 네.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재력가로 성장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남편도 노력했겠지만 네. 내조를 통해서. 근데 또 배신이 일어나서 너무나 어린 여성과 또 바람이 나서 나가셨고 네. 그것도 이혼 전에 나가서 살림을 차려서 사셨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이혼 요구를 통해서 나중에 바람을 알게 되셨고 네. 쇼크를 받으셨고 그 와중에 이제 남편이 유책이 있다는 걸 명확히 하고 이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근데 합의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재산을 적게 받으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빠가 유책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이가 알게 될 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모들이 나중에 컸을 때 아이한테 그 유책을 밝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상담 사례에서 들은 사례가 있어요. 이혼을 해놓고 나이가 든다면 사실은 내가 바람핀 게 아니라 니네 엄마가 바람 폈어. 이렇게 얘기한 사례가 정말 있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 제가 해드릴 얘기도 있지만 그걸 겪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저도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정말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어서 네. 웬만한 거는 다 검색해보면은 좋은 정보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그거였거든요. 아는 순간 모든 걸 터뜨리지 말고 증거를 다 수집해라.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해봤지만 포커페이스 너무 이게 극단으로 치닫고 감정이 너무 안 좋아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순간을 잘 견디고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순간순간 힘든 게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포커페이스를 했고 끝까지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5개월 동안 모르는 상태로 남편을 맞았거든요. 모르는 상태로 맞이하고 그 여자의 집이며 모든 상세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상간소송도 했었는데 상간소송을 할 때도 그 여자가 이 남자가 유부남인지 알고도 만났다라는 증거도 확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확보를 하려니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를 잘하고 네.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고생하신 내용을 지금 다뤄봤으니까 2부에서는 남편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2부에 다시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